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공무원들의 냉철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이 만난다. 국내 최고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데이터로 말해봐. 오늘은 그 2부 시간 오늘 진행을 맡은 한영구입니다. 저는 데이터 리터러시 전문가 강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 대표님. 네. 1부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2부와 3부 순서에는 이 본격적인 퀴즈쇼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이렇게 공기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긴장됩니다. 예, 긴장이 되나요? 바로 지금 우리 현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부 순서에서 퀴즈쇼는 개인전입니다. 아우, 야, 부담되죠. 그러니까요. 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6분께서 2부 순서 개인전으로 이제 퀴즈를 풀어볼 텐데 각오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현아님 먼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데이터로 말해보자. 정연아 화이팅! 네, 신입의 열정과 패기로 오늘 상품은 제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교육행정도 이젠 데이터로 아자아자 화이팅! 야! 재현 씨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변인실의 데이터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야, 좋습니다. 예. 네, 인재원의 명예를 걸고 힘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있다. 야! 바로 이거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현민님,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전산직 공무원을 대표해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부도 힘차게 우리 6명의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의 각오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우리 강양석 대표님이 도움과 해설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어떨까요? 좀 예상을 좀 해봤을 때 흐름이 좀 어떨까요? 예상은 쉽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예비 신랑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전산직 업무를 하시는 야. 분도 있고 또는 잘못된 데이터에 대한 오해 없이 이미 아주 파릇파릇한 이 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또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데이터로 소통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신 분도 있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이번에 합격하신 분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이게 섭외력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퀴즈 대결 이제 펼쳐질 텐데 아니, 네 대표님 지금 네 화면을 하나 또 준비하셨다고. 맞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의 데이터 사고력이 현재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평가는 아니고요,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사고력을 제가 정의한 16가지 역량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나라배움터 데이터 띵킹 티키타카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바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6분께서 자 정말 집중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를 좀 해주셨는데 바로 그 결과지를 우리 강 대표님이 받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6장의 결과지를 확인하셨는데 어떨까요? 좀 일단 뭐 눈에 띄는 좀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여러분의 답변이 몰렸지만 의외로 본인만 튀는 답변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티키타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이경준님. 네.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그 문제가 어떤 정황에서 나왔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편이다 했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은 다 안 그렇다고 했는데 본인만 매우 그렇다고 하셨어요. 네. 전 너무 마음에 드는 답변이어서 고른 거거든요. 네. 데이터를 이해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황 정보를 함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그 자체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어서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요 분도 좀 독특했는데요.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이를 50%차 있다고 할지 50% 비어 있다고 할지는 데이터가 아닌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송다은님.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요. 이게. 비어 있다도 데이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 있다도 데이터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로 해석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한번 또 다른 의견을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네. 이게 그 해석이 어쨌든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좀 가치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데이터 해석에 가치관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일지 그 부분은 궁금합니다. 네. 이쯤에서 제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데이터는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데이터를 사용을 하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든 사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좋은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자신만의 가치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관이나 정성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그렇게 되기도 쉽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적극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로 말해봐 2부 순서에서는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OX 문제부터 객관식 문제, 괄호 넣기, 그리고 마지막 주관식 문제까지 총 6문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말해봐! 호흡이 척척 맞네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로 실제 문제를 푸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때 한 기업인이 한 말인데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괄호 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글자 수 힌트 없나요? 지금 벌써부터 뭐 힌트 찬스를 좀 얘기하는데 어떨까요, 대표님? 예. 제가 봤을 때는 2글자 이내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글자 네, 네. 2글자 이내입니다. 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 모두 정답을 쓰셨으면 정답을 보여주세요. 꽃, 핵심, 밥, 열쇠, 석유, 꽃. 야, 일단 이렇게 그냥 각색의 정답이 나왔는데, 자, 대표님 정답을 일단 발표해 주시죠. 모두가 오답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쌀입니다. 쌀이었습니다. 예. 재현님, 석유라는 일단 대답이 좀 나왔어요. 예. 어떤 이유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제가 그 어떤 기사에서 봤던 건 아마 이건 외국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석유다 해서 이제 야,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얘기를 또 해주셨고, 다은님. 그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여는 그 키라는 의미에서 열쇠라는 정답. 그렇군요. 만약에 한 글자였어요라고 힌트 주셨으면은 키라고 쓰시나요? 그렇죠. 예. 힌트가 굉장히 영향을 또 미쳤습니다. 예. 일단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모든 분들에게 정답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다 설명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대표님이 원했던 정답은 아니었지만 정답을 지금 다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야, 여러분들 네, 성공했습니다. 예. 재현님 석유 성공했어요. 예.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로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자, 모두가 같은 정답을 들어주셨습니다. 대표님, 정답은요? X입니다. 좋습니다. 예. 거의 문장은 다 좋은 문장인데 마지막에 유료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데이터를 쌓아놓고 공공이 그것을 유료로 제공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의 개방성 철학 차원에서도 반드시 무료가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행정 상식 문제인데요. 보기 중 제1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의 4대 추진 전략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 통합 관리 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 활용, 2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3번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4번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5번 전 행정 프로세스의 자동화. 자, 빠르게 우리 참가자분들이 정답을 적어 주셨어요. 네. 예. 자신감이겠죠? 객관식에 대한 자신감. 그렇습니다. 예. 정답을 들어주세요. 5번. 이번에도 6분이 모두가 다 일치하는 정답을 써 주셨습니다. 대표님, 정답은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문제를 대표님이 내셨죠? 근데 예. 문제가 3개가 진행됐는데 변별력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이럴 거면 그 배점을 왜 차등을 주신 거죠? 팀전 아닌가요, 팀전? 6분이 지금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 강양석 대표님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여기서 한 명 정도는 조금 이제 틀려서 이거 아닙니다 설명을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좋습니다. 예. 다음 문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 일반 상식 문제입니다.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정형화된 역량과 비정형화된 역량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그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계학 지식과 문제 정의 역량, 2번 코딩 스킬과 데이터 기반 소통 역량, 3번 데이터 기반 상상력, 문제 정의 역량, 4번 데이터 기반 협업, 업무 지식, 5번 문제 정의 역량, 데이터 기반 소통 역량입니다.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스케치북에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갑자기 이제 모두가 다 자신의 답을 다시 한번 바라볼 만큼 내 자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제는 네. 확신은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처음으로 의견이 이제 갈렸습니다. 자, 우리 지현님 1번, 2번, 5번, 1번. 자, 일단 대표님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1번 과 2번입니다. 이런 문제 왜 풀어야 되나 싶기도 하셨겠지만 데이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공부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나름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역량은 크게 보면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이 하드 스킬이 정형화된 지식, 그리고 소프트 스킬이 비정화된 지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이 두 축이 밸런스를 맞지 못하면 사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는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엄청난 배점이 차이가 날 주관식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 중간 점수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 점수 괜찮겠죠? 전혀 지장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5분 현재 60점 획득을 하셨고 우리 경주님 40점. 점수 차이는 2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수가 뭐 한 12,000점까지 차이가 난다 그랬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제 이번 문제는 괄호 넣기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잘 듣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괄호를 활용하여 정보나 괄호를 파악하여 통찰을 얻어 이를 행정 업무의 괄호이나 정책 수립에 이용하는 새롭게 일하는 방식. A, B, C 지금 얘기한 괄호 세 가지가 모두 다른 답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야, 이게 지금 문제 난이도가 이제 확실히 주관식이 되다 보니까 네. 껑충 뛰었습니다. 저도 예. 못 볼 것 같은데. 이거는요. 네. 아,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A를 활용하여 정보나 B를 파악하여 통찰을 얻어 이를 행정 업무에 C나 정책 수립에 이용하는 새롭게 일을 하는 방식. 재현님, 현민님 준비됐을까요? 예. 경호님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지금 일단 보면은 공통적으로 A의 데이터를 모두 다 써주셨고요. 상황, 사실. 자, 아직 일단 정답을 똑같이 앞에 들어주시고 일단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답 A는 데이터, B는 지식, C는 의사결정입니다. 데이터, 지식, 의사결정. 아, 일단은 하나씩은 모두가 다 맞춰주셨고 재현님 2개, 그리고 경주님 2개, 우리 경우님 2개. 예, 일단 이렇게 그 말씀해주신 정답에서는 맞춰주셨어요.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을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네. 밀가루를 가지고 도우를 만든 다음에 피자를 만들듯이 밀가루에 해당하는 것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데이터가 바로 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반죽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피자가 있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좋은 지식이나 인사이트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의 최종 결과물은 그 인사이트 자체가 아니라 좋은 의사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개인전에서요. 일단은 문제를 드리기 전에 문제 설명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최근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바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 때도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접하시면 훨씬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통찰적으로 바라보고 정성을 들여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배점은 얼마나 되는지 과감히 책정했습니다. 네. 100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 문제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뒤집기 한 판이 될 수 있는 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며 거봐, 텀블러를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니까? 이라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 주장을 역시 데이터로 제시하며 건전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검색한다고 가정하고 데이터의 제목과 원하는 내용을 차트 데이터로 상상하며 그려보세요. 야, 이런 거군요. 이게 지금 우리 참가자분들의 눈빛이 아까랑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완전 달라졌어요. 예,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도움 말씀을 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누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주장을 전개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데이터로 다시 반박하는 이러한 티키타카 훈련은 데이터 사고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데이터에는 데이터로 응답한다. 맞습니다. 그거를 실무로 지금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군요. 맞습니다. 아, 네.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참가자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문제를 풀고 계세요. 숙연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지금. 괜히 저희가 좀 떠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우리 국내 최고 데이터 전문가 우리 강양숙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잠깐 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좋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공공 분야의 데이터 활용 능력이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매우 우수하죠. 근데 데이터 활용 능력은 그 환경적인 측면이나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적인 측면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에 OECD가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 부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측정해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당당히 1등을 했죠. 네. 그래서 그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월드 베스트다. 월드 베스트 세계 최고네요. 맞습니다. 네. 다만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1등이 아니었는데요. 물론 높은 수준이었지만
환경에 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역량 개발을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10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또 빠르게 네. 정답을 또 푸셨습니다. 문제를.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냈던 그 출제 의도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구성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중에 비판 능력, 지목 역량, 그리고 표현 역량 3개를 모두 다 갖춘 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분씩 정답을 좀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지금 나온 그래프로 보면은 단순 계산으로 텀블러를 하나를 구매를 하면은 제조가 되면은 그게 폐기되기 전까지 몇 회나 사용되고 또 그 사용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그거를 제가 생각해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 보았는데 대충 텀블러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하나의 텀블러 구매하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6개월 이상도 물론 사용하는데 보통 6개월이라고 생각해봤고 하루에 그 텀블러를 한 번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아침에도 한 번, 뭐 점심에도 한 번 계속 틈틈이 쓰기 때문에 한 1000회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았고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 잔으로 받았을 때 한 번 쓰고 이제 거기도 저는 평소에 물을 한 번 다시 따라 마신다든지 한 번 정도 더 사용하기 때문에 2회로 작성을 했고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오래 냅두다 보면은 흐물흐물해져서 1회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상대방이 어떤 의견이 사각지대에 있느냐, 요거는 굉장히 잘 짚으신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6개월이라든지 또는 2회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표현에 좀 허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민님 뭐 더 좀 아쉬워서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경청하면서 더 배우겠습니다. 경청 나왔습니다. 예. 표를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연평균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고 또 얼마나 쓰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표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텀블러 같은 경우에 폐기할 때 탄소 배출량은 많지만 연평균 뭐 1개 정도 쓰고 1년을 쓴다면 이 10분 쓰고 200개를 쓰는 종이컵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 배출량을 연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언급하신 것도 명확한 비판의식을 가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현민님이 작성하신 내용과 큰 차이는 저것을 개당 또는 사용량이라고 하는 단위 숫자로 떨어뜨림으로써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저러한 상황이 시계열에 의해서 연속되고 축적된다면 그 발생하는 오염의 양의 차이가 시각적으로 확 벌어지게 그렸으면 훨씬 더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재현님의 답까지 일단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저는 이거를 사용 일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무게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 텀블러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정입니다.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제조 전 단계의 온실가스랑 폐기 단계 합친 총량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은 이제 하루에 하나씩 쓸 때마다 이게 52씩 늘어나고 종이컵은 28씩 늘어난다고 했을 때 12일에서 13일 정도가 됐을 때는 플라스틱 컵이 텀블러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24일에서 25일 정도 됐을 때는 종이컵이 이제 더 앞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너가 한 2주만 더 사용을 해보면 텀블러가 훨씬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아질 거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판적인 역량이나 지목하는 역량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량이 굉장히 탁월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정보의 양으로 보면 재현님이 그리신 그림과 현아님이 그리신 내용은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저것을 시계열의 흐름에 따라서 확 벌어지거나 그러니까 텀블러는 고정되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다른 수단들은 우상향하면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림
저 그림 자체가 상대방에게 신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훌륭한 작품이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네. 최우수 답변은요? 제우스 답변은 비판과 지목과 표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셨던 현아님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말해봐 2부 시간 개인전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멋있습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가 마침 저희에게 이제 또 전달이 되네요. 또 이렇게 꽁꽁 싸서 궁금증을 더 유발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또 이제 발표를 준비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이터 싱킹 퀴즈쇼 데이터로 말해봐 대망의 개인전 우승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한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고요. 과연 우승자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발표해 주시죠. 우승자는 정현아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정현아님. 네, 이렇게 방금 발표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로 말해봐 2부 순서 개인전 우승자 우리 정현아 님께 우리 강양석 대표가 직접 상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피자 모자부터 그리고 정말 상품까지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했고요. 이제 오늘 이 선물 받고 힘내서 더 데이터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강양석 대표님도 문제를 출제하고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문제를 사실 한 1000명 정도한테 내봤는데요. 네, 가장 잘 푸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6명의 참가자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오늘 이 2부 개인전 퀴즈쇼가 더욱더 빛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연아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데이터로 말해봐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데이터로 말해봐!